앞부분 간단 줄거리 요약. 한빛그룹 전 회장 장기석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딸 서영이의 예비신랑 정민수를 몰래 시험해 보기로 한다. 낡은 패딩과 헌 운동화를 신고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한 그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찾아가 주민등록복지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민수는 겉모습으로 그를 무시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과 임시 거소 등록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신세 지는 게 아니라 당신 몫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노숙자를 향해 소리치는 다른 민원인에게 여기선 누구나 같은 민원인이라며 끝까지 막아서고 자신의 어머니가 복지 신청을 하러 왔던 과거까지 털어놓는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기석은 이 청년은 내가 시험해 볼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더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마지막에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딸 서영의 아버지이자 한빛그룹 명예회장임을 밝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내. 본격적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5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청춘과 사랑, 눈물과 위로의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영상을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이 오래도록 따뜻한 사연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6장 회장의 사과. 며칠 뒤 나는 민수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장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그가 어색하게 부르는 호칭이 귀엽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자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예, 먼저 사과부터 하겠소. 사과라니요? 사람을 시험하는 건 언제나 시험하는 쪽이 오만해질 위험이 있소. 내가 노숙자 흉내까지 내가며 자네를 시험한 건 자네보다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일 거요. 민수가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 정도 시험은 당연한 거죠. 그래도 내가 더 배웠소. 젊은 시절 나는 어느 노인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갔소.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는데 오늘 자네를 보며 조금은 그 죄책감이 가벼워진 것 같소.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장인어른, 저도 아버지께 끝까지 잘해드리지 못해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는 서영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장인어른께도 늦게 생긴 두 번째 아버지처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괜히 코를 훌쩍였다. 이 자식 말을 왜 이렇게 잘해. 17장 상을 받은 날 몇 년 뒤 정민수 주무관은 구청에서 주는 올해의 모범 공무원 상을 받았다. 상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최전선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공무원. 시상식이 끝난 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내 회사에서 받는 수상보다 이 상이 훨씬 값지구나. 민수는 웃었다. 장인어른께서 돈으로 1등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동사무소는 사람으로 1등하는 법을 알려준 곳입니다. 나는 그 말을 노후 인생의 훈장처럼 가슴에 새겼다. 18장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 시간은 흘러 나는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이제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장인어른, 왜 이렇게 늦었나? 민원 한가한 날 골라서 오랬지. 오늘도 민원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는 웃으며 귤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거 어르신들께서 갖다 드리라며 주신 겁니다. 장인어른이 제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처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예, 장인어른. 나중에 나 없는 세상에서 혹시 너에게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동사무소로 찾아오면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매일 오십니다. 그때마다 나라고 생각해 주겠니? 그럼요.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저는 사람으로 대접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래, 이제야 젊은 날에 지나쳐버린 노인에게 조금은 사과할 수 있게 된 것 같구나. 19장 노후 그리고 동사무소 앞 벤치. 수술은 잘 끝났고 몇 달의 회복기를 거친 뒤 나는 회사 일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가끔 심심할 때면 서영이와 민수가 근무하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한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동사무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먼저 다가갔다. 어르신, 들어가 보시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데 도움을 청하러 오자니 부끄러워서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부끄러워하실 게 아닙니다. 안에서 당신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줄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내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그 노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젊었을 때 지나쳐버린 노인을 이 아이가 대신 맞아주고 있구나. 20장 에필로그 청춘을 다시 듣다. 이제 나는 노후를 맞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딸의 아버지이자 한 공무원의 장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한빛그룹 창업주라고 부르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직함은 다른 것이다.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약한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사위를 둔 장인.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느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중에 평생 돈만 벌다가 정작 중요한 건 놓친 게 아닌가 하고 후회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투자였다. 나는 젊은 날의 실수를 노숙자 차림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 하루를 통해 조금은 만회했다. 그리고 그 하루 덕분에 공무원 예비사위가 내 가족이 되었고 내 마지막 청춘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 노숙자로 시작했던 하루는 한 공무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다.